영화 도둑들에서 가장 볼만한 액션씬은 와이어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총으로 인해 간판에 구멍이 뚫리는데 다시 화면이 바뀌면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다. 전지현이 비흡연자라 촬영 내내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불을 한번 붙이고 나면 담뱃불이 꺼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영화 끝까지 간다에서 이성균과 조진웅이 멋진 대치를 하고 조진웅이 옷을 갈아입는데 분명 맨몸의 셔츠를 입었지만 입고 나오면 속옷이 보인다. 영화 암살에서의 마지막 이정재와 하정우의 총격신. 하정우는 이정재의 총을 맞게 되는데 심하게 소품이 티나는 칼을 발견할 수 있다. 극중 전지현은 안호균으로 미치코의 쌍둥이 동생으로 나오는데 어릴 때 쌍둥이 언니가 있다고 들었는데. 안호균은 지금 미치코를 연기하고 있으므로 만주에서 온 동생 왜 죽였어요? 라고 묻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만주에서 온 언니는 왜 죽이셨어요? 감독도 이 같은 오류를 알고 있었지만 화면이 잘 나와 그냥 사용하기로 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더 좋지 않았나 싶다. 중구 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영화 신세계의 장난이 너무 심한 장면. 자동차의 바퀴를 자세히 보면 화면이 바뀔 때 휠이 교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영화의 마지막 회상씬에서 횟집을 들어가기 전에는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문을 열면 없어지고 다시 닫으면 생기고 또다시 들어가서 싸우면 완전히 사라진다. 최민식은 62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학교는 1979년에 졸업했다. 남들 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다. 엘리베이터의 액션씬. 합이 조금 꼬였는지 갑자기 아픈 척을 하며 찌르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디로 가야 하오? 영화 강해를 보면 한효주와 함께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변에 미쳐 없애지 못한 세월타리를 볼 수 있다. 아이씨 강아지. 영화 기생충을 보면 개가 먹는 육포라고 하자 짜증내는 박소담을 볼 수 있는데 벨이 울리면 육포를 들었던 왼손이 오른손으로 교체된다. 이 오게티는 편집 담당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자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말했다. 집의 거실을 보면 항상 두 개의 소파가 존재한다. 긴 소파와 옆에 작은 소파. 이는 이성균네 가족이 집을 비우기 전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송강호의 가족들이 집을 점령하는 순간부터 작은 소파가 사라진다. 이는 송강호의 가족이 치웠거나 감독이 치웠거나 둘 중 하나인데 송강호의 가족이 치웠다면 이성균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소파가 없어진 걸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이상하다. 아마도 나중에 탁자 밑에서 기어나가는 연출을 위해서 없앴거나 장면을 편집하는 도중 중간에 삭제됐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명장면으로 꼽히는 길거리 씬. 과거에는 지역번호가 두 자리여서 교체할 필요가 있었는데 모두 교체할 제작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감독이 멋진 배우들로 어그로를 끌어 간판을 못 보게 했다. 영화 놈놈놈에서 둘이 싸움을 벌일 때는 분명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마무리를 지으려 하자 갑자기 선글라스가 사라진다. 감독은 이 장면에서 표정이 중요하다 생각해 일부러 없앤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우성이 말을 타는 장면에서 모자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 이미 이전 장면에서도 똑같이 구멍이 뚫려 있다. 총을 맞고 쓰러지는 엑스트라들. 뒤에 아저씨가 총을 맞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모습으로 쓰러진다. 범죄도시의 칼싸움 장면. 합이 맞지 않았는지 한 명이 허공에 칼질을 하다가 자기 자리로 찾아간다. 영화 아저씨에서 붙잡힌 원빈이 탈출한 장면. CCTV를 돌려보면 이미 원빈이 국밥을 엎어놨는데 전화를 받는 장면에선 국밥이 멀쩡해진다. 짜잔, 내가 돌아. 영화 베를린의 오프닝에서 하정우의 여권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데 출생 연도를 보면 2002년이라 적혀있다. 지금 나이로 해도 20살이고 국중 나이로 치면 아직 초등학생이다. 영화 해운대의 라이터 장면. 어디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물에 흠뻑 젖은 라이터가 지포 라이터처럼 불이 붙어있고 날아가는 동안 꺼지지도 않는 불이 기름에 불을 붙인다. 그런데 저 기름은 대형 선박의 기름으로 보통 중유를 쓰는데 중유에 끓는 점은 350도로 라이터의 불로는 불을 지필 수 없다. 엄정화가 가야 하는 곳은 17층인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아래로 누른 것을 볼 수 있다. 훌륭한 판단의 표본이로고. 영화 올드보이를 보면 처음 추락 장면에서 귀여운 강아지 인형을 볼 수 있다. 롱테이크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액션씬에서는 없던 칼이 CG로 갑자기 생겨난다.
영화 부산행에서 감독이 말한 장면으로 동선을 위해 붙여놓은 테이프를 지우지 못했다. 좀비들을 피해 도망가던 도중 옆에서 인간을 안 먹고 몸을 부비적거리는 좀비가 있다. 타짜에서 고니를 의심한 곽철용이 길이를 하는 장면이다. 자세히 보면 앞에서부터 1-3-2로 놓았고 싸울 때는 3-2-1로 싸웠다. 길이 무마는 곽철용의 길이를 무마시키고 1-2-3으로 복구시켜야 의미가 있는데 본인은 그냥 3-1-2로 바꿨을 뿐이다. 1이 밑에 있지 않아 밑장 빼기도 못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기술이다. 이것이 오류가 아니라면 고니는 정말 재수없이 그냥 한 끝으로 승부를 본 것이다.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평경장과 고니의 첫 만남. 술병이 밑으로 떨어졌는데 다음 장면에서는 술병이 그대로다. 박무석의 집에 숨어 들어간 장면. 바위처럼 단단하게. 여자의 볼에 있던 밴드가 어느 순간 나타나더니 갑자기 사라진다. 신과 함께 1편에서는 차태현이 죽자마자 하정우가 장례식장에 가 있다고 한다. 자, 3차사인데 왜 2명이야? 그지? 다른 한 분은 지금 아저씨 장례식장에 있어. 다음 장면은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밥을 먹고 있는 하정우를 볼 수 있다. 근데 이거 현상금이요. 세금 얼마나 뛰죠? 그 현상금은 비과세 기타 소득이라서 세금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영화 괴물에서 현상금이 나오는 장면. 사실 현상금은 세금을 받는다. 감독이 이 부분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잘못 알려주었다고 한다. 참고로 유병헌처럼 5억이 걸린 경우는 신고 보상금으로 세금이 없지만 보통 범죄자들의 경우는 세금을 받는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배우의 이름은 이병헌인데 제작 과정에서 이를 착각하여 헌병이라고 적어놨다.